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곤중광TV의 곤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누거졌어요. 전에는 조수로 쌀쌀했는데 아주 지금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가을 날씨치고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됐는데 산이나 들 바다로 좀 이렇게 나가셔서 바람 좀 쏘이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산책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 그러면 10월이 또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닥치죠. 점점 날짜가 가면 갈수록 좀 기온이 내려가겠죠. 초가을 날씨 되고, 그 다음에 초겨울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12월이 돼서 겨울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오랫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는데 11월부터 여러분들 방송에 들으셨죠?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우리 일상 이렇게 살자. 질병관리본부.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씌인 우리 정은경 우리 질병청장. 이 머리 좀 염색하시면 안 되나? 왜 그랬느라 이게 참 아주 머리를 그냥 두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정치방역 정부에 많이 늘어났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도 좀 관리본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땐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고위험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 백신 패스는 1,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완전히 풀어도 돼요. 이제 어디 위드 코로나로 가야, 외국은 다 무슨 위드 코로나래요. 마스크 다 집어던지고 그냥 일상생활 한다고요. 독감보다 전파력은 있어도 사망률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야지.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다음 달 1일부터 3단계로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 모임 제한 해제다. 대규모 행사 허용될까요? 강화문에 모일 텐데 몇백만이. 정부는 물러가라. 성남
대장동을 헤쳐먹은 놈들은 몽창 잡아놓으라. 데모가 일어날 텐데. 하여튼 두고 봐야죠. 체계 전환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전환한다. 예방접종 완료일 의료체계의 여력 및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가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 기준을 통합해 나간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 사망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면 각종 조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에 돌입하게 된다. 밤 10시 넘어도 문 연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1, 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기준이 사라진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기준이 없어진다. 그때는 다 모일 수 있다. 이게요.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한다. 이게요. 음식을 먹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못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막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 인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로 둔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31일 헬로윈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1월 1일 당일 오후 영업부터 적용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11월 22일 수능 시험 이후 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입니다.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목욕장 업 등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1차 개편은 24시까지, 2차 개편에는 시간 제한 없음은 그때는 풀어놓은 얘기예요. 1차 개편 시간 제한 없음, 운동 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1차, 시설 내 취식 가능 2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규모 4명 제한, 시간 제한 없음. 식당 카페는요 미접종된 규모 4명 제한한대요. 시간 제한 없고,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 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시간 제한 없음, 시설 내 취식 가능,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지금 식당에 보면 이렇게 한 칸 띄웠죠, 이렇게 그 한 칸 띄운 걸 해제한다는 거예요.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 취식 허용, 시범 운영.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의 방역 패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한시적으로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에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완치자는 접종 완료자와 같이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접종 완료된 사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들어갈 수 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하다.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고 100인 이상 모든 행사 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1단계에서 시간, 인원 등 각종 제한을 2단계에서 취식 금지를 해제한다.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2주 운영한다. 이후 시설관리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맨날 이 정부는 과태료, 영업정지 이거 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그냥 때려잡아 왔잖아요. 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큐브, 앱 등 전자증명서가 기본이다. 종이증명서, 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발급, 예방접종 스티커, 신분증의 부착로 증명해도 된다. PCR 음성 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하다.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는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 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이다. 1차 접종 후 나타난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후군, 심근염, 심낭염, 길랑발해 증후군 등을 말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보건소 가시면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백신 받은 사람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경우라면 별도 증명 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구분이 있고요.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 오케이, PCR 음성 안 되고, 의학적 사유 안 되고, 18세 이하 안 되고요. 유흥시설이요. 그 다음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요. 접종 완료자는 오케이, PCR 오케이, 의학적 사유 안 되고, 18세 이하는 안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 목욕장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이나 의학적 사유나 18세 이하 다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입원자, 입소자 면회. 입원자, 병원에 입원했거나 군대에 들어가 나간 사람, 병역에 들어가 군대 가서 한 사람, 입소자. 그쪽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접종 완료자하고 PCR 음성은 되고 의학적 사유하고 18세 이하는 안 된다. 노인, 장애인 시설 이용 접종 완료자는 되고요. PCR 음성도 되고 의학적 사유하고 18세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면회는 접종자, 음성 확인자, 완치자만 가능합니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하지 않은 직원과 간병인 인력은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시설 역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완치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주 2주 1회, 수도권은 주에 1회고요. 비수도권은 2주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모든 신규 입원 환자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이 함께 식사하는 등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완치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다만 18세 이하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수용시설에서도 미접종 직원의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 검사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행사 집회 허용. 집회만 허용하고 해야 돼. 확 풀어놔라. 이게 우리가 민주국가 아니냐. 1단계에서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100명. 그러면 그렇지.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500명까지 된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250명까지. 미접종자고 접종자고 같이 있을 때 2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을 없앤다. 2단계에서는요. 3단계에서 접종 여부 구분 없는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예배, 법회,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 활동의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의 50%까지 절반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없앤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를 할 수 없다. 아니 통성기도를 왜 못해? 이거 완전히 교회 종교 탄압이야. 공산주의 종교 탄압하고 비슷하잖아요.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확진자 급증 대비의 비상계획 준비. 일상회복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주 7일 이동 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 확진자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여는 시기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을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유행 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 강화,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 개인 간 접촉 최소화, 고령층 밀집 취약 시설 보호, 의료 대응 여력 확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19 그 방역 관계에서 11월 1일부터 대폭 완화시키는 걸로 하고 2단계에 들어가면 더 아주 푸는 걸로 인원도 풀고 자유롭게 시간도 뭐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이 방역에는요, 지금 이제 그 확진자,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많지만 사망자 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감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먼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6천 명 확진자가 하루에 6천 명 나와요. 6천 명.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딱 풀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객도 얼마든지 나라에 그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같이 코로나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독감 같이 우리가 그냥 감기는 그냥 겨울 되면 오는 줄 알잖아요. 그냥 그게 그렇게 같이 코로나를 우리 주변에다 안고 끼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게 감기보다 확진자 수는 많아도 사망자 수는 절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는 전에 내가 방송했지만요, 외국같이 마스크 풀고 일상생활로 다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 정부가 뭐 못 사는 거, 뭐 먹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놈들, 힘 있는 놈들, 대장동 여러분 보세요. 대장동. 민관 한다고 해놓고 민한테 다 밀어주고 관에서는 뭐 흡수를 별로 안 하고 환수를 별로 안 하고 민한테 밀어줘가지고 수천억씩 해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부동산 값은 그냥 차를 붙이가지고 올라가고 말이지. 아니 세상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15억, 20억씩 올랐다는데 15억, 20억이 누구네 이릅니까? 여러분들 대학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서 정년퇴직까지 할 때까지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애를 학교 보내고 1억을 벌 수 있는 줄 아세요? 1억을. 그런데 몇천억을 벌어 헤쳐먹어. 도둑놈들 되라고 말이야. 이게 저 정부의 눈치 보는 이 검찰들 말이야. 정신 차려야 검찰들. 예?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 보고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에서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 풀어주고 그렇게 해라고. 죄 있는 사람도 그냥 눈치 봐가지고 얼버무리고 해가지고 시간 끌다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위해서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거. 당신들 앞으로 그 검찰 그만두면 편히 못 살아요. 변호사 할 거 아니요. 변호사 누가 변호사 쓰겠어? 자,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도둑놈하고 한패.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완화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보도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좀 다행입니다. 12월 1일부터 좀 그래도 숨통이 튀고 나을 것 같아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훨씬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좀 그 수입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여론이나 보도에 의하면 결혼 아니 이 모임 단체를 갖다가 모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모텔에서 호텔이나 모텔에서 거기서 모여서 다 음식 시켜서 거기서 먹고 뭐 식당에 가면 뭐 한 칸 띄워라 뭐라 막 그냥 제한이 많이 두고 가니까 한꺼번에 많이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아주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제대로 또 이렇게 식당으로 옮겨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게 길에 젖으면요 그냥 계속 그냥 이 물감이 옷에 흰 옷에 그 물감이 먹어 들어가듯이
쫙 뭐가 이렇게 흡수돼 버립니다. 예. 그렇게 전파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정치 방역하지 말고 그동안 정치 방역했다고 하는 게 일반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안전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이죠. 오늘 오후에 토요일날 여러분들 좀 가능하시면 가족들하고 좀 교회로 나가셔서 좀 산책도 하시고 대공원에도 좀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